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세월호 승무원들을 심판하는 법정이 열렸는데 피해자 가족들의 울분과 통곡으로 뒤덮였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반영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의 80%는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한 것이었고 합법을 가정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수백억 원이 투자된 한평 양서 파충류 생태공원이 자체 수입으로는 뱀의 먹잇감을 충당하지도 못할 상태입니다. 어젯밤 광주 지역에는 호우주의보 속에 국지성 비가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도로 한복판에 잠겨있는 차량을 뒤에서 밉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도로 위를 시민들은 힘겹게 걸어갑니다. 시간당 48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왕복 8차선 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광주에는 어젯밤 10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호우주의보 속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광산구 첨단과 하남산단 쪽에 집중돼 도로 20여 곳이 물에 잠기고 차량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의자까지 물이 차불어가지고 밀어서 여기까지 지금 빼낸 거거든요. 침수 피해는 비도 많이 오기도 했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을 낙엽이 맨홀을 막으면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나무 낙엽 때문에 이 맨홀이 자꾸 막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자주 이게 맨홀 청소가 덜 돼서 물이 비가 오니까. 하지만 주민들은 구청이 청소도 하지 않고 도로에 물이 차도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탱크가 저기 있잖아요. 지금 주유 탱크가. 근데 저게 물이 들어가면 지금 재단 수지 얼마예요?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신고를 해도 다 전화만 돌리지 오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젯밤 광산구 지역에 내린 비는 총 52mm였고 그중 대부분이 1시간 만에 쏟아지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현재 광주 지역은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비가 계속되겠고요. 낮부터는 하늘이 맑게 개이겠습니다.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은 최고 1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다행히 비교적 적은 양입니다. 오늘 하루 내린 비의 양은 화순 26, 나주 22, 광주 16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동부 지역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끼어 있는데요. 비구름대는 점차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영광 13도, 장성과 광주, 화순 1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담양, 구례 20도, 광주와 화순, 나주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광주 아침 9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다행히 주말부터는 기온이 전체적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활동비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가운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광주시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대법원이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만큼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법원에서 패소한 만큼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 정식으로 신청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유대회 유치 활동비가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의 80%는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장병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발부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122건 가운데 83%가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발부 건수도 지난 2011년 93건에서 작년에는 161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122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합법을 가정한 과도한 통신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중국과 합작으로 정일성 영화 제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어제 중국 삼서성 서안에서 정일성 영화 관련 포럼을 열고 영화 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와 시나리오는 중국 측이 담당하고 주연은 한국 배우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직위는 중국 서안에서 개막한 제1회 실크로드 국제영화제에 참가해 한국 영화전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 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남아있는데 이를 앞두고 이 피해자들 가족 14명이 나와서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이 분노와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선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 차례로 법정 증언대에 섰습니다. 학생들만 보면 눈물을 흘리는 교사 엄마,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아빠.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진실을 알려달라고 유가족은 호소했습니다.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은 지금의 상황이 죽음보다 무섭다고 토로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죄책감을 호소했습니다. 친구의 손을 놓쳐버린 기억. 더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 때문에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내 아들, 딸들을 죽였냐며 눈물로 호소하던 유가족은 증언을 마친 뒤 쓰러져서 휠체어에 실려 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세월호 참사는 학살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애들이 남겨준 숙제, 과제, 우린 엄마니까 아빠니까 꼭 해내겠다는 그 하나. 오는 27일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열린 이번 재판은 피해자 가족 100여 명이 지켜봤습니다. 선원들의 재판이 끝나는 날이니까 시컨 울고 시컨 분노를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재판부에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의 증언 중간중간엔 세월호 사고 당시 화면과 추모 영상이 상영됐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월호 선원들을 향해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질 때는 곳곳에서 통곡이 터져나왔고 재판 말미에는 판사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을 돕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권자 단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이 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실질심사 결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든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대책을 마련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윤 시장이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한 다음 이달 말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광주시장의 책무를 강화해 사전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 시행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자살 위험자와 시도자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과 예방 프로그램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가 오는 26일 서구 풍암동 생활체육공원에서 광주 전남 소비자 시민 모임과 광주 전남 수의사회 주관으로 2014 빛고울 반려동물 문화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빛고울 반려동물 문화마당 행사는 광주 지역에서 유일한 반려동물 문화 행사며 이날 행사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 달리기, 동물과 함께하는 페이스 페인팅 등이 진행됩니다. 광주 남구의회가 남구청 내 대규모 점포 입점 가능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 상임위에서 그제 통과시킨 가운데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그제 제215회 임시회를 열고 전통 상업보존구역 500m 내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 가능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광주 상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남구가 청사내에 대규모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려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서리와 파충류로 꾸려진 이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책에서만 보는 뱀을 만질 수도 있어서 특히 아이들 생태 체험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거대한 황금색 뱀 모양의 건물이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킹코브라가 몸을 고추 세우고 노려봅니다. 맹독을 지녀 한 번 물리면 5걸음을 채 못 걷고 죽는다는 오보사. 세계에서 가장 큰 뱀 아나콘다도 보금자리를 잡았습니다. 위험한 독사는
이중 유리로 격리됐고 성격이 온순한 뱀은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뱀 만지고 막 목에 걸고 하는 거. 무섭진 않아? 네. 신기해. 국내 최초의 양서파충류 전문 전시관에서 공개된 국내외 양서파충류는 700여 마리. 생태계 교란으로 갈수록 보기 힘든 양서류와 파충류를 가까이 접할 수 있어 특히 학생 체험 학습장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근에 생태공원이 있고요. 엑스포 공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공원과 오늘 문을 연 파충류, 전국 최초 파충류 공원과 맞물려서 전라남도와 한평군은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향후 뱀독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연구의 기반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수백억 원이 투자된 한평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은 기대만큼 걱정도 큽니다. 유료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그 수익으로는 뱀의 먹잇감을 충당하지도 못할 상태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이 추진된 건 지난 2007년 전임 박준영 전남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195억 원이 쓰였습니다. 서식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파충류를 기르기 위해서는 신선한 먹이 공급과 온도, 습도 조절이 관건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 온도하고 습도가 안 나오면 그냥 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온도 관리하고 습도 관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식자인 뱀의 먹잇감을 비롯해 운영비로 필요한 예산은 연간 10억 원 안팎.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의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지만 입장 수익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근의 자연생태공원과 엑스포공원에 쓰이는 30억 원도 힘에 부치는 한평군이 홀로 부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남도가 지원하기로 한 건 앞으로 3년 동안 6억 원이 전부입니다. 도하고 한평군하고 절충을 잘해서 최소한 50대 50%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1년 이상 늦게 문을 연 한평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됐던 예산 낭비 우려를 떨쳐내고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낙연 지사의 대표 공약인 법원 택시, 100원 택시 사업이 보성에서 시작됐습니다. 보성군은 보성군수의 공약 행복택시 사업이 전라남도의 100원 택시 공약과 같아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됐으며 연말까지 교통오지 36개 마을에서 100원 택시 운행이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보성과 화순군에서 100원 택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1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69회 경찰의 날을 맞아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광주경찰청 기념식에서 경찰은 북부서 정용민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키는 등 4명을 특진시켰고 업무유공 경찰관들을 표창했습니다. 전남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서도 기념식을 열고 2명의 특진자 임용식과 함께 210여 명의 경찰관들에게 표창장과 유공상을 수여했습니다. 광양 명당 배수펌프장 위치 선정 문제를 놓고 광양시와 여수항만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대인동 군깃들. 큰 비에 만조까지 겹치면 인근 주택과 농경지 등이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인동 모래부두내 뒤쪽에 분당 380제곱미터 용량의 배수 펌프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시유지 등도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모래부두내 부지와 비교해 기능성과 경제성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버되고 초과되기 때문에 그 부지에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못하고 단지 그 모래부두 쪽에 항만청 소유 모래부두 쪽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모래부두의 소유 기관인 여수항만청은 광양시의 계획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부두내 배수 펌프장 설치 전례가 없고 항만청의 광역적 정책 목표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완공 이후 지난 3년 동안 광양만권의 골재 수급 기지로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유 부지가 없어 추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두 이용률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시와 항만청의 팽팽한 이견 속에서 황양시 태인동 주민들은 이제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국민권익위가 명당 배수 펌프장 위치 선정과 관련한 이견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공제 윤두서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 시민 강좌가 어제 저녁 빛거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강좌에서 명지대 미술사학과 이태호 교수는 공제 윤두서는 조선 후기 풍속화의 태동을 예고하는 가장 중요한 작가라며 민중의 일상사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시대 정신이 예술에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문화교류 호남재단은 다음 달 2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호남의 기록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시민 강좌를 열 예정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올해 청년작가로 선정한 정광희 작가의 초대전이 광주 상록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예 미학의 현대 추상화를 결합한 독특한 작품 세계를 추구하는 정광희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구도자의 정신을 수묵작품과 대나무 설치작품에 담아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상록전시관에서는 정광희 작가와 전시 큐레이터로부터 전시 기획 의도와 작품 설명을 들어보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박동신 화백의 18번째 개인전 월계관의 마술사가 갤러리 D에서 열렸습니다. 박동신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청화수를 떠놓고 달을 향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강렬한 색감의 맨드라미로 표현해 선보였습니다. 남도의 풍경과 꽃을 화폭에 담아온 박동신 화백은 고향집 마당에 핀 맨드라미에서 예술적 영감을 받아 20년 동안 맨드라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까지는 비가 계속되겠고요. 낮부터 날이 맑게 개겠습니다.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최고 1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린 비 양은 화순 26, 나주 22, 광주 16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동부 지역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끼어 있는데요. 점차 북동진하면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영광 13도, 광주와 나주, 화순 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담양 20도, 광주와 나주, 화순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광주 아침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행히 휴일부터는 기온이 전체적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